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케이스,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케이스요. 케이스라는 게 우리 자동화 도구, 자동화 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얘는 이제 뭘 해주는 거? 요구사항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는 케이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분석을 위한 그 자동화 도구는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고요.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기술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된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케이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동화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써져 있죠. 표준화를 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준화와 보고를 통해서 문서와 품질을 이제 개선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모두에게 이제 이용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분석자들 간에 적절한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차 참조도 그리고 보고서를 통한 결함이 됐든 생략이 됐든 불일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주는 영향을 이제 추적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명세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화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케이스 자동화 도구에는 뭐 자동화 도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자동화 도구에 보게 되면 SADT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SREM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PSLPSA라는 것도 있고 TAGS라는 것도 있고요. EPOS라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화 도구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SADT라는 거예요. SADT라는 거는 소프트테크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이 SADT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시스템을 정의도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도 할 수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구조적 분석 설계 도구를 우리는 SADT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구조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블럭 다이어그램을 채택한 그런 자동화 도구를 SAD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SADT가 뭔지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SADT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자동화 도구인지 그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REM이라는 거예요. SREM을 다른 말로 RSL, REVS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랑 이제 똑같은 말이고요. 얘는 TRW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우주 국방 시스템 그룹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제 기술할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화 도구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때 SREM이라는 거는 RSL이랑 REVS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자동화 도구이기 때문에 SREM이랑 얘랑 이제 똑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RSL이 뭔지, REVS가 뭔지 요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그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주겠죠.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걸 이제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엑셀이랑 조금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엑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입력한 데이터를 그냥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엑셀에는 이제 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김새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함수를 선택했으면 그 함수 사용법에 맞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겠죠. 처리를 해서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결과값을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때 이 SREM이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뭔가를 얘기했을 때 사용자들이 말한 그 요구사항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할 때
요 RSL이라는 이 랭귀지를 사용해요. 여기서 맨 뒤에 보게 되면 이제 L이 있는데 L이 랭귀지라는 그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언어예요. 언어인데 이 언어 RSL이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말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전부 다 이 형식에 맞게, 이 언어 형식에 맞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DB가,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쭉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DB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뭔가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처리를 하고 나서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이제 그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이제 입력할 때는 이제 뭘 사용한다? RSL이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더라. 입력을 할 때 이 언어에 맞게, 이 언어 문법에 맞게 이제 입력을 해주겠죠.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랑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요구 사항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분석해주는 아이가 우리 REVS라는 그 아이입니다. 해서 REVS가 지금 이곳에 있죠. REVS라는 이 아이는 분석기예요. 분석기. 요구사항들을 싹 다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된 그 내용을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라는 걸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 그게 SREM이요. 그래서 RSL이라는 거는 뭐다? 랭귀지다. 언어다. 언어. 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그 언어를 보고 RSL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을 기술할 때 요소다, 속성이다, 관계다, 구조다 이런 것들을 기술해주는 언어가 우리 RSL이요. 그 다음에 이제 REVS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분석기예요. 분석기.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해주는 그 분석기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를 이제 분석하고 나서 이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뭘 출력해준다?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라는 거를 출력해주더라. 출력해주더라. 그래서 이 REVS라는 요 아이는 RSL이라는 그 언어로 기술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그 요구사항 분석기더라. 그때 RSL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요소라는 게 있고 속성이라는 게 있고 관계라는 게 있고 구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소라는 거는 요구사항 명세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개체와 개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요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거는 요소를 이제 수정하거나 아니면 장식할 때 수식을 하기 위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다 그러면 이제 개체들 간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구조다 그러면 구조라는 거는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요구사항 기술 언어가 뭐다? RSL이더라. SREM이랑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만들었다? TRW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더라. 얘는 왜 만들었다? 우주국방 시스템 그룹에 의해서 실시간 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할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게 SREM이요. 그래서 SREM에서 뭘 사용한다? RSL이라는 언어랑 REVS라는 요구사항 분석기를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PSL이랑 PS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SL부터 보자고요. PSL의 L이 랭귀지. 얘도 이제 언어죠. 하나의 언어고 그 다음에 PSA는 이제 분석기예요. 분석기. 그래서 PSL은 문제,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하는 그 언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PSA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문제 분석기예요. 문제 분석기. 그래서 PSL로 기술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자동으로 이제 분석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 분석기를 PSA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만들어 놓은 회사만 다를 뿐이에요. SREM이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SREM이라는 거는 우리 TRW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든 거고 얘는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THS요. THS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자동화 도구인데 얘는 시스템 공학 방법 응용에 대한 그런 자동 접근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개발 주기의 전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자동화 도구를 우리가 TAGS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TAGS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IORL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구사항 분석과 IORL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기초적인 TAGS 방법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IORL이라는 거, 여기에 L이 또 랭귀지에 랭귀지. 해서 얘는 요구사항 명세 언어를 보고 얘기합니다. TAGS라는 이 I는 개발 주기의 전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자동화 도구를 보고 얘기하더라. 여기에는 요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요 내용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이런 케이스 자동화 도구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